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내 자녀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 같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험의 종류가 너무 많고 어떤 보험에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국을 통해서 문의를 참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머니컨설팅 시간에서는 어린이 보험에 대한 모든 것 파헤쳐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머니컨설팅 시간에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Q&A 시간이 있습니다. 전화 02-3264-266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한 점,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그럼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와 함께 궁금증 풀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예, 오늘 머니컨설팅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인사드릴게요. 서정화 전문가, 오선영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가 참 힘드시죠? 어른도 힘든데 어린아이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경들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고 때문에 최근에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정말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지 좀 추정치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요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도 많지만, 오늘도 오다 보니까 너무나 세상이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예, 맞아요. 세차를 하면 다음날 차가 엉망이 돼 있어요. 예. 아침이 되면.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아토피라든가 호흡기 질환, 안과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더 심하겠죠. 근데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 우리 서정아 전문가님 미혼이시잖아요. 근데 결혼을 혹시 대개 행운에 따라서 한 10살 연하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지 않는 한의 문제는 이제 거의 이제 연배랑 결혼을 한다 했을 때 20대 후반에 이제 배우자를 선택을 하실 테고 그다음 30대 초반에 아이를 낳으시겠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산모의 고령화로 인해서요. 10명 중에 한 아이는 선천 기형 이상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13년 통계예요. 예.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제가 4년 전에 아이를 늦둥이를 낳았는데 그때 총 산모가 제 주위에 8명 있었거든요. 예. 그 중에 한 아이는 발가락 기형으로 태어났고요. 한 아이는 심장판막 수술을 했어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그 정도로 기형아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예. 또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화 비만, 소화 당뇨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방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들이 지방간이요? 네. 그런 지방간, 중추신경계 이상의 그런 질병들을 다 앓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아직도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백혈병, 소아암들이거든요. 근데 그 소아암이요. 이 아이들 중에 또 1.3명은 소아암으로. 그리고 최근 5년 사이에 2배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질병들에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데다가 요즘 폭력사고나 폭행사고, 묻지마 사고들도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너무나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인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는 많이 이제 어린이 보험을 미리 들어놓으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예, 말씀 들어보니까 질병뿐만 아니라 상해까지도 어린이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10명 중 1명이 선천적인 기형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씀 들으니까 어린이 보험은 꼭 들어야 되는 보험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정아 전문가님, 미혼이시라고 하셨죠? 네. 보장 범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어린이 보험이라는 것은 이 태아 보험과 이 성인 보험 사이에 껴있는 이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태아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이 어찌 보면 어린이 보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태아 보험 때 만약에 가입을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특약들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좀 존재를 하고 오히려 태아였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담보들이 조금 있는데 이 어린이 보험은 이제는 태아는 아니면서 어느 정도 면역력이 좀 향상된 상태에서 성인 보험을 향해 가는 상태의 중간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 태아 보험보다는 담보 부분에서
더 많은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성인 보험에 비해서 나이가 젊고 젊고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담보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좀 많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뭐 암이나 뇌나 심장 쪽을 봤을 때는 이 암진단금이야 사실은 금액적으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성인보험보다는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뇌 부분도 뇌와 관련된 부분도 기존의 뭐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부분이 있었다면 그 외적으로 뇌혈관 질환이라는 부분을 더 많은 금액을 성인이라고 하면은 뭐 200만 원, 400만 원까지밖에 못 들어간다 하지만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나 그 이상도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을 수 있고요. 뭐 심장 쪽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급성 심근경색 대부분 아마 어른들은 특약을 봤을 때는 급성 심근경색밖에 없었지만 그 이상으로 봤을 때 허혈성 심장질환까지도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어린이 보험 범위는 이 성인 보험보단 더 크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태아보험은 없는 어찌 보면 좀 알찬 엑기스 같은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어린이에게 딱 맞는 보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이 어린이 보험을 25세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인 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네. 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린이 보험을 들어놓고 만 15세가 되면 성인 보험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들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25세까지 확대를 시키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생겨났는데요. 일단 우리가 성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손해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기본적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질병 사망이나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사망 이런 사망보험금을 넣다 보면 보험료는 인상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부모님이라도 지금 시청하시는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죽었을 때 내가 보험금을 받아야지 하고 보험을 드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쓰잘데기 없는 불필요한 보험료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인상이 더 올라가는 것을 자녀 보험에는 그 담보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다는 것. 자녀들한테는 도덕적 회의라고 해서 사망보험금을 상해 말고는 넣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것과 아까 서정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그 뇌혈관이나 심혈관,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하는데 뭐 모세 혈관이 막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흔히 하잖아요. 그게 허혈성 심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그런 협심증에 걸려도 진단비가 막 1,500씩 나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질병 후유장애는 너무나 가입하고 싶어 하세요. 각 부위마다 5천만 원 또는 7천만 원씩의 담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담보를 어린이 보험에는 다 탑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한테는 아직 손해율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그다음에 보장은 고보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담보들을 더 많이 탑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또한 어린이 보험을 좀 장기로 끌어갈 수 있는 25세까지 해줄 수 있는 장점이 되고 마지막 하나는 아까 15세에서 만약에 전환을 하시려고 이제 어린이 보험이 끝났으니까 성인 보험으로 해야지 하고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불가하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저희 보험 가입하시는 이유가 전부 다 보험금을 타시려고 좀 자전거라는 일에도 보험금을 타고 싶어서 보험 가입을 하셨는데 나중에 가서 내가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했더니 그때 많은 보험료를 타갔다고. 근데 그게 결국 타간 게요. 뭐 몇만 원, 몇천 원 이런 걸 타셨던 거예요. 근데 보장이 너무나 많은 다건의 보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됩니다. 또는 보험료를 올려야 됩니다. 또는 가입 불가합니다. 이런 항목으로 다 제한을 해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25세 안에 100세 또는 110세까지 보험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놓고 저렴한 보험료로 고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린이 보험도 100세 만기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 보장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좋은 건지 서정화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 싶거든요. 네, 방금 이제 오선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가입을 하고 통원이나 뭐 입원이나 많은 걸 타간 다음에 이 보험 만기는 30세까지 끝나면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보험 가입이 안 된 상태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은 유병장수라서 이제 이 병을 가지고 이제 오래 사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병이라는 것이 자체가 고쳐질 확률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부족해서 사실은 병 치료를 못하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닌 상황은 거의 이제 없다고 봐도 이제 과언일 정도로 많이 기술이 지금 발전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세 만기 상품으로 가져가는 게 이 30세
또는 뭐 그 전에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상품보다는 좋고, 가져가시다가 100세까지 내시는 게 아무래도 30세보다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겠지만,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이게 좀 아니고 좀 안 맞는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다른 상품을 조금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특약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조금 리모델링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100세를 가져가시다가 차라리 변경을 하시는 게 좋지, 만약에 30세를 가져가다가 새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가입이 안 된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장 기간은 일단은 길게 가져가면서 변경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서정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어린이 보험 역시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축성 보험 인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입해도 되는 건지 서정아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예. 저는 사실 이걸 굉장히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에 저축이라고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보험은 따로 가져가고 저축은 저축대로 따로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이 저축성 보험을 가져가게 되면 이 저축성 보험이 어린이 뭐 이런 키즈 플랜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전용 플랜으로 나와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 그냥 저축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암 진단비, 뭐 입원비, 수술비, 뭐 재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그냥 서비스처럼 마치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축성으로 그렇게 가져가시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양육자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까지 어찌 보면 20년이라는 그 돈을 나눠서 돈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분산해서 이제 가정 경제에서 분산해서 좀 지출을 하시는 형태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가져가시면서 추가적으로 이 특약들을 가져가게 되면 이 보험으로만 나가는 금액들을 조금 줄이면서 가져가시고, 추가적으로 15세나 20세가 됐을 때 그때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져가시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도 저축성 보험으로 가져가는 거 좋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누구보다 오선영 전문가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실 것 같은 게, 오선영 전문가께서는 벌써 새 아이의 어머니세요. 어떤 보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험을 좀 꾸려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네. 예.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행동하는 패턴이나 노는 방식도 굉장히 틀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험도 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도 다르죠? 네, 보험료 틀리죠. 예. 남자아이들 좀 비싸요. 비싸다는 건 그만큼 많은 보험금을 타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남아가 비싸면서 남자아이들은 뭐가 있냐면은 활동하는 범위가 크고 행동 반경이 넓다 보니까 다치는 일, 상해의 위험도가 훨씬 더 빈도수가 높습니다. 툭하면 뭐 이렇게 손가락 골절, 뭐 발 골절, 팔 골절로 굉장히 많은 보험금이 청구가 되고요. 조금만 놀다가 또 이제 운동하는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뭐 공차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기도 해서 후유장애권으로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같은 경우에는 상해 위주의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여아 같은 경우에는요, 노는 거는 조심스러운데 잔병 치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잔병 치레 많이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질병 위주의 보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의료실비가 가장 필요한 나이대가 요때인 것 같아요. 또 보험료도 아마 보시면 이제 추정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태어나서 4세까지가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6세, 7세 좀 넘어가면서 보험료가 이제 조금 저렴해지다가 초등학교 초반까지는 저렴해지다가 다시 고학년이 되면 또 다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이런 특징들로 봐서는 이런 식의 보장을 미리 준비해놔서 뭐 아이들한테 케어를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태아보험에는 빠져있는 특약들이 어린이 보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 보험을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앞서서 좀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특약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린이 보험 가입할 때 어떤 특약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선영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보편적으로 어른보험과 많이 틀리진 않은데, 아이들이 주로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 뭐 입원비나 수술비, 통원비를 더해주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다른 분들이 모르시는 담보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시청각 장애가, 요즘에는 시청각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통원을 하거나 입원하거나 수술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뭐 스마트폰 갖고 있고 매일 컴퓨터하고 하다 보니까요, 눈과 그다음에 이 어깨, 목에 관련된 이런 질환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는 질환들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아이들이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성조숙증이라는 게 요즘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조숙증이라든가 이런 담보들은 기존에 없던 담보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험에 치아 담보를 또 탑재할 수가 있는데, 예전처럼 아이들이요, 치아가 되게 튼튼하지 않아요. 집에서 예전에는 이를 뽑아줬잖아요, 유치를. 근데 지금은 병원에 가서 하지 않으면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이들이 많이 치아에 이렇게 좀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담보들도 또 새롭게 있고요. 특히 제가 이제 일상배상 책임, 자녀 일상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놀다가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네, 남의 물건을 파손시키거나 또는 아이들끼리 부딪혔는데 상대편 아이가 계단에서 굴러서 다쳤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상해주는 담보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배상 책임이라는 건데 부모 또는 자녀분한테 그 특약을 가입함으로써 그 아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적어도 부모님이 이렇게 상심하고 돈도 많이 이렇게 소요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배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있으니까 이런 담보를 좀 탑재해주면 좋고 기본적으로 성인이 되면 들 수 없는 아까 말했던 그런 중요한 담보도 있죠. 질병에서. 암담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최고 1억까지도 일반암을 해주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구애감이 아니라 일반암이라는 게 굉장히 중점이거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요. 어리면 어릴수록 많은 금액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미리 준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내 아이와 상관 있는 일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보장이 많이 되는 보험을 들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그런데 보험료 수준도 좀 적정한 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정은 전문가님. 네. 너무 비싸면 부담스럽잖아요. 예전에는 보험 이 특약 자체가 그래도 성인 보험보다 더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정도였는데 요새는 암 진단 거의 1억까지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범위가 좀 넓어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그런 상황에 금리 같은 경우도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져서 담보를 풀로 쫙 넣는다 그러면 17만 원까지 넣는다 그러는데 이 보험료 조금 비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축성 이 자녀들이 커가면서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금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으로 가져가시면서 10만 원 내외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자 아이들이 조금 더 비쌀 수가 있고 여자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짧고 남자들이 조금 더 활동적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 요소로 어찌 보면 반영이 돼서 이런 보험료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간 상태로 가다 보니까 남자 아이들이 조금 더 비싸고 여자들이 조금 더 쌀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보험으로 모든 걸 가져가기보다는 저는 보험은 조금 적절하게 처음에 보험을 넣다 보면 특약들은 다 좋거든요. 사실 뺄 게 없고 내 아이를 위해서는 다 넣어주고 싶기 때문에 뺄 게 없다 보니까 자꾸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사실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보험료 수준이 딱 있거든요. 한 10만 원 내면 적당하겠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부족한 거는 아이가 조금 더 자랐을 때 15살, 20살 됐을 때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입 팁을 주신다면 우선영 전문가님. 예.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게 가장 부모한테는 큰 선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요.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면 조금 속색여도 이해하시고요. 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실 거라면요. 제 생각에는 일단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험료 적정 수준을 말씀하셨지만 내가 아이한테 쓸 수 있는 보험료가 3만 원이신 분들도 있고요. 10만 원이신 분들도 있고 15만 원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내 환경에 맞게끔 보험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일괄적으로 그냥 인터넷에 뭐 하나 준다 이런 걸로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담보들 자체가 갱신형이라든가 또는 만기가 짧은 담보들로 이루어져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정말 제대로 된 보장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보험을 매일 갈아타거나 맨날 해지하실 거 아니시라면은 그래도 내 수준에 정말 맞는 보험을 선택하실 때 전문가와 깊이 상담을 해보시고 내 수준을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오픈을 완전히 하셔가지고 그런 보험에 맞게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깊은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아 전문가님도 가입 팁 하나만 주세요. 네. 예. 이 보험을 아이들한테 또는 보험료라든 이런 거 너무 많이 자녀들한테 많이 쏟아부으시는데 사실은 자녀들한테 쏟아붓다 보면 결과적으로 부모님 노후나 이런 것도 전혀 준비가 안 되시거든요. 돈이라는 거는 이 보험으로 가게 되면 어찌 보면 소멸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환급형을 좋아하시는 건데 이거를 따로 저축성으로 가져가시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 저축하는 금액 자체는 전부 다 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전부 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돈을 20살, 27살 때까지 유지하시다가 아이가 정말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넘겨주시는 이런 플랜도 전혀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고
보험이 아닌 조금 저축이나 노후 쪽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예, 머니스토리 오늘은요, 어린이 보험에 대한 모든 것 분석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정리 화면 보시고요.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해드리는 시간 이어갑니다.